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 그 순간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다. 오늘 입은 셔츠 한 장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구겨진 옷깃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말한다. 깨끗한 손수건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증명한다. 우리는 평생 옷을 입고 살아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감싸는 것을 선택해왔다. 그런데 정작 왜 이 옷을 입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은 시절에는 유행을 좇느라 바빴다. 중년에는 체면과 지위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이가 들면서 옷은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표정이 된다. 조용히 옷장을 정리하는 손길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 옷 한 벌 한 벌에 추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리고 세월이 있다. 옷은 결국 그 사람의 습관을 보여준다. 마음의 질서를 드러낸다. 삶의 태도를 말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본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인간의 눈이 먼저 외면을 읽기 때문이다.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있다.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이런 말들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말없이 보여준다. 예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단정하게 입는다. 타인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다.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정돈한다. 생각을 맑게 한다.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멋과 품격은 달라진다. 젊을 때의 멋이 남에게 보이는 나였다면 지금의 품격은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다. 화려함보다 단정함을 선택한다. 유행보다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래 묵은 인생의 향기를 느낀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옷의 자락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옷차림에서 드러난다. 거꾸로 단정한 옷차림은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그렇기에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꾸미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행위다.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이다. 하루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옷차림은 또한 태도의 일부다. 어떤 사람은 고운 옷을 입었는데도 거칠게 행동한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도 은은한 품위를 풍긴다. 결국 옷은 시작일 뿐이다. 태도가 완성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옷보다 태도가 더 멋지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하다. 겉모습은 첫인상이고 태도는 진짜 인상이다. 둘 다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오래 남는다. 더 깊이 각인된다. 더 강하게 기억된다. 누군가는 아무리 단정하게 차려입어도 불친절한 말투 하나로 마음이 멀어진다. 누군가는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의 옷을 입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오늘부터 그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자. 옷차림과 태도 그 작은 차이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자.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인생의 습관이 있다. 마음의 단정함이 있다. 세상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담겨 있다. 첫 번째로 단정함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한다. 단정한 사람은 보기 좋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단순히 옷이 깔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정함은 마음의 정리 상태를 보여준다. 내면의 평화를 드러내는 표식이다.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를 떠올려보자. 누군가는 아무렇게나 걸치듯 입는다. 누군가는 옷깃을 살짝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선다. 이 두 사람의 하루는 다르게 흘러간다. 전자는 세상에 쫓기듯 살아간다. 후자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존중이 담겨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했다. 옷깃을 바로 하면 마음도 바로 선다. 그저 외형을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문장이다. 단정히 입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선언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세상을 향한 준비다. 정갈한 옷차림은 사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의 서랍은 깔끔하다. 신발은 늘 제자리에 있다. 밥상 앞에서도 허리를 곧게 편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질서가 있다. 그 질서가 바로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준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대체로 복잡하다. 괜찮아, 뭐 어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피로감이 깔려있다. 무기력함이 있다. 삶에 대한 포기가 숨어있다. 겉모습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다. 마음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내면의 혼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옷을 다림질하기 전에 마음의 주름을 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른 다음 옷을 입어야 한다. 단정함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 그것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힘이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낀다. 정갈한 옷차림을 본다. 깨끗한 손을 본다. 바른 자세를 본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상은 더욱 깊게 남는다. 젊을 때는 외모가 기억된다. 나이 들어서는 품위가 기억된다. 그 품위는 옷값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시장에 자주 가던 한 할머니가 계셨다. 항상 깨끗한 손수건을 들고 다녔다. 비 오는 날에도 단정한 우산을 펴들고 다녔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참 고운 분이라고 불렀다. 그분은 특별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비싼 장신구를 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옷에 깔끔함이 있었다. 태도에 정중함이 있었다. 그것이 그분의 인품을 말없이 드러냈다. 이렇듯 단정함은 나 자신을 위한 예의다.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세상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다. 옷이 먼저 사람을 대신해 인사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입은 옷은 매일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 단정하게 입는다는 것은 그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의식이다. 그 의식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삶을 바꾼다. 인생을 변화시킨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몸이 바르게 선다. 몸이 바르게 서면 마음도 단단해진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꾸밈보다 정돈을 선택해야 한다. 화려함은 순간이다. 단정함은 인생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된다. 그 빛은 사람의 눈빛에서도 스며나온다. 말투에서도 드러난다. 걸음걸이에서도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단정함은 나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오늘 거울 앞에 설 때 옷의 색보다 마음의 색을 먼저 살펴보라. 그 단정한 순간이 바로 당신의 평화를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과시적 옷차림은 불안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어느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으로 바뀐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시적 옷차림이다.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이다. 모임에 갈 때마다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다.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든다.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옷은 자신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갑옷이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도구다.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겉모습으로 그것을 메우려 한다.
이 말처럼 과시적 옷차림의 이면에는 늘 자기 확신의 결핍이 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용하다. 그들은 옷이 아닌 태도로 자신을 증명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젊을 때는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존경받는 외모가 아니다. 존중받는 품격이다. 내면의 깊이다. 삶의 무게다. 과시적 옷차림은 처음엔 시선을 끈다. 하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그 화려함보다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짜 품격은 눈에 띄지 않음 속에서 피어난다. 조용함 속에서 빛난다. 평범함 속에서 드러난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겉은 금빛이라도 속은 쇠붙이다.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속이 비어있다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명품은 몸을 감싸줄 수는 있어도 마음의 공허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비싼 옷은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진짜 멋은 비싼 옷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 마음가짐에 있다. 삶의 자세에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노부부가 오래된 외투를 함께 입고 다녔다. 사람들은 왜 새 옷을 안 사시냐고 물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 외투는 30년 동안 우리 둘의 추억을 덮어준 옷이다. 옷이 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늙은 것이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진짜 품격이란 가치의 깊이지 가격의 높이가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정함이다.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움이다. 삶이 깃든 멋이다. 과시적인 사람은 언제나 남을 의식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한다. 이 질문에 사로잡힌 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단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바로 평온한 인생과 불안한 인생을 가른다. 명품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옷이 나를 입는지 내가 그 옷을 입는지의 차이다. 옷에 끌려다니면 불안이 커진다. 내 마음으로 옷을 선택하면 평온이 찾아온다. 과시적 옷차림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을 벗고 나면 비로소 나답게 숨 쉴 수 있다. 그때의 옷차림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깃든다. 편안함이 있다. 진정성이 드러난다. 진짜 멋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옷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어도 묘하게 단아하다. 편안한 기운이 흐른다. 그것은 옷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삶이 말해주는 품격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옷을 왜 입는가? 그 대답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옷차림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 세 번째로 늘 같은 옷차림은 자기 확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다. 확신의 표현일 때가 많다. 자기 안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 운동화를 늘 같은 차림으로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단순함 속에서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였다. 이 이야기는 젊은 세대의 미니멀리즘으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사실 나이 든 이들에게는 더 큰 울림이 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다. 이제 더 이상 화려함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늘 같은 옷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옷이란 정말로 똑같은 옷 한 벌만 입는다는 뜻이 아니다. 대신 일관된 취향과 태도를 의미한다. 누군가는 늘 깔끔한 흰 셔츠를 즐겨 입는다. 누군가는 언제나 단정한 회색 재킷을 고집한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철학이 숨어 있다. 이런 사람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때 화려한 패턴이 유행하든 다른 이들이 최신 브랜드를 자랑하든 그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 속담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철학이기도 하다. 남을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자신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변해도 평온하다. 그들의 옷은 매번 같지만 그 안의 깊이는 해마다 깊어진다.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똑같은 회색 양복을 입으셨다. 모임이든 시장이든 언제나 같은 차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분을 단조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옷차림이 그분의 상징이 되었다. 늘 단정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가 있었다. 그 반복 속에 신뢰가 쌓였다. 사람들은 그분을 변함없는 분이라 불렀다. 옷차림의 일관성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매일 다른 옷으로 자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저 편안히 자신다운 옷을 선택한다. 그 선택이 매일 같더라도 그 안에는 편안함이 있다. 자존감이 깃들어 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이 바로 늘 같은 옷차림의 철학이다. 물론 일관된 옷차림이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정함이 유지되지 않은 습관적인 무심함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반복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질서를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단순한 옷을 입는 사람은 복잡한 마음을 덜어낸다.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는 대신 그 시간에 책 한 장을 더 읽는다.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그 단순함이 바로 인생의 여유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 그 색은 유행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늘 같은 옷, 같은 태도, 같은 눈빛이 있다. 그 안에 쌓인 세월이 바로 당신의 브랜드다. 변하지 않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 신념이 깃든 옷차림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고운 멋이다. 네 번째로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사람은 내면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꾸미지도 않았는데 멋있다. 말없이 있어도 품격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자연스러움 속에 단단함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움이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랜 시간 다듬어진 결과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과하지 않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들에게는 꾸밈이 아니라 균형이 있다. 삶의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의 본질이다. 진짜 멋은 힘을 빼는 데서 나온다. 힘을 빼면 비로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모습이 편안한 이유는 그 안에 꾸밈 없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젊은 시절을 꾸미는 시기로 보낸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보이기 위한 나를 유지하려 하면 마음은 점점 지친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에게 편안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진짜 자연스러움이 피어난다. 자연스러운 사람은 옷차림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투도 부드럽다. 걸음걸이도 편안하다. 표정도 온화하다. 억지로 친절하려 애쓰지 않는다. 억지로 단정해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속이 고요하면 겉도 단정하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자연스레 행동이 차분하다. 옷차림도 조화롭다. 그것이 바로 무심한 듯한 단정함의 비밀이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버스에서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탑승했다. 옷은 평범했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에 낡은 재킷 한 벌을 입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주변을 배려하는 손짓을 했다. 다른 이에게 미소 짓는 표정 하나에서 묘한 품격이 느껴졌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멋이 아니었다. 그저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움이었다.
그분을 보며 깨달았다. 진짜 멋진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편안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존경을 받는다. 자연스러움은 결국 수용의 철학이다. 이것이 나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단순한 문장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젊을 땐 남과 비교하며 흔들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는다.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자기 삶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 여유가 얼굴에 묻어난다. 말씨에 드러난다. 행동에 스며든다. 한국의 시인 김남조 선생은 이런 시를 남겼다.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진실을 닮았다. 꾸밈은 잠깐의 아름다움이지만 자연스러움은 오래도록 편안함을 준다. 나이 들어서도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 세월이 만든 내 얼굴을 받아들인다. 내 옷차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때 비로소 진짜 멋이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무심함은 냉담함이 아니라 완숙함의 다른 이름이다. 자연스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내공이다. 겉은 편안하지만 속은 단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품격을 지닌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 작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품격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품격은 거창한 순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태도 속에서 비로소 진짜 얼굴이 보인다. 그 태도는 말보다 빠르다. 옷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해준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하는 한마디가 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이를 향한 미소 하나가 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태도다. 이런 태도는 겉모습으로 꾸밀 수 없다. 습관과 마음의 결이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정한 사람은 단지 옷차림만 단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투도 정중하다. 걸음걸이도 차분하다. 모든 것이 한결같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이 말처럼 품격이란 감시나 시선이 없을 때조차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점잖게 군다. 하지만 시장이나 편의점에서는 함부로 말한다. 그의 품격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 품격이 아니라 연기된 격식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가게에서도 늘 인사하며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길에서 아이가 인사할 때 미소로 답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태도에는 진심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오면서 몸에 밴 인생의 품격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익히는 일이다. 젊을 때는 능력이 나를 빛낸다. 나이 들어서는 태도가 나를 말한다. 그 태도는 나의 옷차림보다 오래 남는 향기다.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 말끝에는 늘 고맙습니다를 덧붙였다. 어떤 날은 그분이 시장에서 떡을 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 많으시네요. 덕분에 오늘 간식 잘 먹겠습니다. 그 순간 그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분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의 작은 태도 하나가 품격의 향기를 남겼다. 그것은 배운 예절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자세였다. 작은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반대로 스스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무심하거나 거칠게 대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을 향한 태도는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이가 들수록 태도는 얼굴이 된다. 조급한 사람은 표정이 날카로워진다. 부드러운 사람은 눈빛이 따뜻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마음의 자세가 조용히 얼굴과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국의 옛 속담에 새 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단지 버릇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평생의 얼굴이 된다는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있다. 인사 한마디에 정성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품격을 완성한다. 품격은 행동의 습관이고 습관은 마음의 훈련이다. 단정한 옷차림만큼이나 단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신뢰를 준다. 그 신뢰가 바로 품격의 결실이 된다. 여섯 번째로 흐트러진 모습은 마음의 피로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옷차림이나 태도가 이전보다 느슨해질 때가 있다. 예전에는 늘 단정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옷이 구겨져 있다. 말투나 표정도 거칠어진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그 말 속에는 놀라울 만큼의 진실이 숨어 있다. 겉모습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세가 구부정해진다. 생각이 무거우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나 태도를 보면 그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도 흐트러진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옷을 고르며 대충 입자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의욕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그런 날은 보통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옷차림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관리의 실패가 아니다. 내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다.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태함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내 마음이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내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옷이 구겨졌다는 것은 마음이 쉬고 싶다는 뜻이다. 그분은 늘 단정했지만 가끔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보셨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정갈해졌다. 그분은 흐트러짐을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산다. 가족 건강, 세월의 변화,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 때로는 옷차림이나 태도에 신경 쓸 여유조차 사라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단정함은 세상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오늘 조금 피곤하더라도 거울 앞에서 옷깃을 살짝 고쳐보라. 그 한 동작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된다. 마음의 피로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다. 하지만 단정한 자세와 정리된 옷차림은 내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는 작은 질서가 되어준다. 흐트러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할지 다잡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옷을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하면 피로가 조금씩 물러난다. 삶의 리듬이 돌아온다. 몸이 먼저 정리되면 마음이 따라 정리된다.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일수록 단정한 옷 한 벌이 필요하다. 깨끗한 손수건 하나가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 자신이 흐트러졌다고 느낄 때 그것을 탓하지 말라. 이제 나를 돌봐야 할 시간이구나라고 받아들여라. 그 작은 착각이 다시 단정한 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로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판단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겉모습을 통해 판단하곤 한다. 저 사람은 깔끔하네, 좀 허술해 보인다, 너무 꾸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사람의 옷차림과 태도에는 분명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겉모습은 삶의 일부일 뿐 인격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겉을 보고 사람을 단정하지 말라. 마음은 옷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인생의 지혜다. 단정한 옷차림을 지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단정함은 오히려 교만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오래된 옷을 입는다. 하지만 그 옷에는 오랜 세월의 성실함과 절약의 흔적이 배어있다. 또 누군가는 유행을 모르고 단순한 차림을 한다. 그 마음속에는 남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온기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품격의 결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한편 옷차림을 관찰하는 눈은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조심스레 읽어내는 것은 배려와 공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늘 단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심하게 보인다면 요즘 힘든 일 있으신가요? 하고 따뜻하게 물을 수 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일기다. 나는 이런 말을 좋아한다. 보는 눈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하게 보인다. 남의 옷차림을 판단하는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하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보면 그 어떤 단정한 옷차림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선의 온도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우리의 태도도 고운 빛을 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부드러워져야 한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한다. 나이 들어서는 이해하고 품는 지혜가 필요하다. 옷차림이 어떻든 그 안의 마음이 고운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다. 한 번은 어느 도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옷보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눈빛을 먼저 본다. 눈빛이 단정하면 옷이 어떻든 그 사람은 이미 단정한 사람이다.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다. 단정함은 결국 마음의 상태이지 천이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결이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줄 안다면 그것은 이미 인생의 지혜를 얻은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눈이 맑을수록 내 마음도 투명해진다. 남의 옷차림을 비판하기보다 그 속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향한 시선은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남의 허술함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사실 그것은 내 안의 불안이 반사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의 흐트러짐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 이해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다. 여덟 번째로 옷차림과 태도는 결국 삶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듯 그 사람의 옷차림과 태도도 일종의 언어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읽어낸다. 누군가는 깔끔한 셔츠로 성실함을 말한다. 누군가는 편안한 바지로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또 누군가는 오래된 외투 속에서 시간이 만든 겸손을 드러낸다. 이렇듯 옷차림은 자신을 설명하는 무언의 문장이다. 사람은 옷으로 자신을 말하고 태도로 자신을 완성한다. 이 말처럼 옷은 우리의 첫 문장이고 태도는 그 문장의 마침표다. 말보다 더 솔직하다. 꾸밈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태도다. 어떤 이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불친절하고 조급하다. 반면 말이 적어도 차분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준다. 그 사람의 삶이 이미 언어가 된 것이다. 태도는 옷보다 오래 간다. 옷은 하루면 바꿀 수 있지만 태도는 평생을 걸쳐 만들어진다. 그 태도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다. 생각이 있다. 인간관계의 결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입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과 자세에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삶의 언어로서의 태도다. 어떤 모신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오늘도 단정한 나로 살자. 그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의 습관이 그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었다. 비 오는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의 옷은 늘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의 삶 전체가 단정함이라는 언어로 쓰인 시와 같았다. 우리가 입는 옷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옷차림도 어지럽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옷에서도 고요함이 흐른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채 걷는 태도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짓는 삶의 리듬이 된다. 한국의 시인 정호승은 이렇게 말했다. 꽃은 말이 없어도 향기로 자신을 말한다. 그렇다. 단정한 사람은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자신을 말한다. 그 태도에서 향기가 난다. 그 향기는 임의적인 향수가 아니라 세월이 우려낸 인품의 향이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 앞에서 화려하게 드러나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잘 다듬는 일이다. 그것이 진짜 멋이고 진짜 단정함이다. 내 옷차림은 내 마음의 언어이고 내 태도는 내 인생의 문장이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라.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다. 단정함, 과시, 일관성, 자연스러움, 품격 그리고 태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진다. 당신의 옷차림은 곧 당신의 인생 이야기라는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지 천으로 된 물건이 아니다. 그 옷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묻어 있다. 기쁨과 슬픔이 있다. 설렘과 후회가 담겨 있다. 한 벌의 낡은 외투에도 그 옷을 입고 걸었던 수많은 계절이 스며 있다. 그래서 어른의 옷에는 젊은 날의 꿈과 노력이 들어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땀과 인내가 함께 있다. 그 옷을 정리하고 매만지는 일은 결국 내 인생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과 같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태도는 영혼을 감싼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따뜻한 태도는 세상을 향한 존중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모의 빛은 서서히 사라진다. 하지만 태도의 빛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고운 미소가 남는다. 조용한 말투 속에서도 인생의 온기가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의 진짜 멋이다. 꾸며서 얻는 멋은 잠시지만 삶으로 쌓은 멋은 평생을 간다. 그 멋은 유행하지 않는다. 흐트러지지 않는다.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존재의 품격이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그저 뭘 입을까 고민하기보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를 떠올려 보라.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옷이 되고 그 옷이 하루의 자세를 결정할 것이다. 단정한 옷깃은 하루를 바르게 세운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한 번 더 매만지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남의 옷차림을 평가하기보다 그 속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라. 그 한 걸음의 따뜻함이 당신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오늘 단정하게 입어라. 세상이 그 단정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곳에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을 견디고 사랑하며 지금도 품격 있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란다. 옷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다. 그 편지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삶의 자세가 쓰여 있다. 인생의 철학이 녹아 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행위가 아니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의식이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당신이 오늘 입은 그 옷 한 벌에도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라.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간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꼭 늙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옷차림과 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단정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자연스러움으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따뜻한 태도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나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젊음이 가진 화려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을 당신도 가질 수 있다. 단지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단정하게 살겠다.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옷은 날개가 맞다. 하지만 그 날개는 화려함이 아니라 품격이어야 한다. 태도는 향기가 맞다. 하지만 그 향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입는 옷과 당신이 보이는 태도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된다. 그 품격이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빛으로 이제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라. 그곳에는 단순한 옷들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걸려있다.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라.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입을 옷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 옷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옷차림과 태도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소통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과 태도를 갖추는 것은 단순한 외면의 치장이 아니다. 내면의 표현이고 삶의 철학이며 존재의 증명이다. 당신도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 더 단정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품격 있게.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세상은 당신의 옷차림을 본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태도다.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이 남기는 유산이다.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라. 단정함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유산을.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당신의 옷장 앞에서, 당신의 거울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오늘도 품격 있게 살겠다. 그 다짐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옷 한 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믿고 실천하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을 응원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